네, 시청자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목요일마다 찾아뵙고 있죠. 신광수 주파수. 오늘도 주파수 한번 맞춰보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아까 잠깐 저는 시황 뉴스를 잠깐 아까 얘기하느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미대선 관련된 부분들 연기하자 미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글쎄요, 약간 좀 시장이 미국이 좀 밀릴 것으로 판단이 돼 있죠. 미선물이 마이너스 1% 정도의 좀 약세를 기록으로 출발할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이 좀 악수로 좀 작용돼 가지고 지금 시장이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이라는 거는 워낙 또 롤러코스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새벽 5시가 좀 끝나봐야 아마 시장이 어떻게 될지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주제를 만든 주제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백악관에서 이 TF팀이 있습니다. 코로나 TF팀이 있는데 이 비공개 보고서가 이제 390페이지 정도 되는 비공개 보고서를 한 미국의 시민단체가 어쩌다가 입수를 해가지고 그 시민단체 홈페이지에서 게재했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오늘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할 텐데요. 자, 이게 이제 실제로 홈페이지에 나온 내용인데 백악관에서 이 TF팀이 이제 코로나 TF팀이죠. 이런 부분들에서 비공개 보고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50개 주 중에서 이제 공장이 실질적으로 많은 이 주도 있습니다. 애리조나, 텍사스, 캘리포니아, 이렇게 많은데 레드존이라고 해가지고요. 레드존이라고 해서 신규가 일주일 동안에 주의 인구당 10만 명당 100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들이 매일매일 발생하는 지역을 이 백악관 TF팀에서 레드존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금 추가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 TF 보고서에 따르면요, 지금 캘리포니아, 플로리다나 이제 애리조나 이런 데 지금 엄청 심하잖아요. 그 굉장히 심한 18개 주에 대해서 지금 락다운 걸렸다가 해제됐죠. 그래서 해제 조치, 이거 셧다운 해제 조치, 다시 셧다운 들어가야 된다 재공고를 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나왔던 이제 자문 역할을 하는 이 콘웨이 백악관 선임 고문은 이 보고서 진위에 대해서 좀 파장이 있으니까 인터뷰를 했는데 부정하지 않았어요. 이 TF 보고서에 대해서. 그래서 코로나19의 핫스팟을 알고 있으며 이미 많은 보고서를 현재 작성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아까 대선 그 선거를 연기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트위터를 통해서 아마 그 제안을 했는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 대선 이벤트 때문에 이 부분들을 조금 비공개로 좀 전환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미국의 시민단체에서 이거를 입수를 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인데 실제로 좀 많이 심하죠. 그리고 얼마 전에 15만 명의 사망자가 갱신되는 사태도 벌어지고 이웃나라 일본도 지금 1,000명 넘어갔다고 하죠. 신경진자들이.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오늘도 신규로 지금 미국에 또 7만 명이 넘어갔답니다. 또 7만 명이 넘어갔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고민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대선을 위해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11월까지. 한 4개월 정도 남은 상황인데 과연 이거를 뒤집기 위해서 또 어떤 카드를 쓸지 그 카드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들이 또 우리나라 시장까지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저는 이제 조금 예상되는 악재 후보군에서 한 사례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이제 연합뉴스에서 발췌한 내용인데 스위스 다국적 제약회사인 오늘 아마 뉴스 보신 분도 아실 겁니다. 로슈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현재 그 임상 3상 관련된 부분들을 그 코로나19 치료제 쓸 수 있을지 백신이 아니고 치료제입니다. 치료제 쓸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 시험을 했는데 실패로 끝났답니다. 실패로. 그래서 이 면역 반응을 중단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는 했는데 이 효과를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나오면서 사망률도 떨어뜨리지 못했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요. 스위스 로슈라는 이 다국적 제약 회사가요. 실제로 한 달 전에 EU, 유럽한테 그 지원금을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임상 시험을 들어갔는데 실패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미국 시장 유동성의 힘도 맞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2차 락다운이 개시가 안 됐을 때, 다시 경제제가 됐을 때 백신과 치료제가 완벽한 게 나온다면은
시장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그에 대한 기대감들이 선반영돼서 미국 주가가 저도 제가 예상했던 범위보다 60포인트 더 올라갔거든요. S&P 500 자체가.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오늘 밤에 그 뭐 구글이라든지 뭐 아마존이라든지 실적 발표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인 상견으로는 예상치 되게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예상치보다 하회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부분들을 장 마감하고 공개할 예정인데 한번 지켜보시고요. 오늘 또 길리어드 사이언스에서 또 이 치료제 관련된 부분에서 또 중간 진행 과정을 얘기하는데, 만약에 지금 모더나라든지 길리어드 사이언스라든지 뭐 여러 또 다국적 제약회사가 있잖아요. 화이자도 지금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어떻게 될까요? 실패한다면, 이렇게 코로나 치료가 실패한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시장에 대한 충격은 굉장히 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좀 굉장히 좀 아까는 우리 세 분 매니저님도 함께 했을 때는 되게 웃으면서 했는데, 막상 지금 오늘 뉴스가 나온 걸 보니까 만약에 실패한다면은 참 굉장히 좀 공황스러운 뭔가 시장의 하락과, 그리고 지금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확진자 중에서도 많기 때문에 인류 역사상으로 조금 문제가 좀 크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생각해서, 아마 뭐 실적, 뭐 유동성 관련된 부분도 있겠지만은 저는 예상되는 악재 후보 중에서는 아마 모더나라든지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만약에 실패한다면 또는 연기한다면 그때 시장에 조정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파동을 좀 보여야 되겠죠. 여기 이제 오후 6시 기준입니다. 6시 기준 S&P 500 기준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딱 이게 최고점이요. 3,280까지 갔거든요. 근데 저는 이전에 제가 일주일 전에 뭐라고 했냐면, S&P 500이 제가 판단했을 때 3,210에서 3,220, 60포인트 더 올라갔어요. 맞습니다. 제가 틀렸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나와서 죄송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지금 일단 어쨌든 시장이 좀 하락이 나오려고 하고 있죠.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의 또 이 연기 관련된 부분을 이래서. 그래서 지금은 약간 좀 이러고 있습니다. 약간 좀 이렇게 그려지고 있는데, 저는 이제 파동으로 큰 그림을 분석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저는 분명하게 5파동 하락이 나왔고, 지금 여기서 반등파가 나오고, 만약에 중요한 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를 그어봤을 때 대략 요 자리가 3,190이거든요. 오늘 미국이 만약에 이 트럼프 대선에 대한 연기 가능성들을 악재로 정말 받아들여서 시장이 하락이 좀 세게 나와서 오늘 중으로 만약에 3,190을 이탈하는 자리가 나오면은 미국장이 본격적으로 조정 하락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한번 S&P 500 기준으로 파동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최근에 이제 곧버스라고 하죠. 인버스 2X 수급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수급 차트인데, 개인들이 파란색이고요. 기관들이 검정색이고, 주황색이 이제 노란머리 외국인이라 표현해서 제가 주황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지금 개인들이 엄청나게 샀죠. 여기서 수급이 많이 교체됐습니다. 이때 당시가 언제였냐면, 코스피로 따지면 한 1,800선? 1,700에서 1,800선 사이에서 기관과 외국인들을 쭉 팔고 그 물량을 개인 투자자들이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수급이 손바뀜이 일어났죠.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 개인들이 인버스를 계속 사고 있으니까 시장 하락은 안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개인 투자자들이 만약에 시장이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수급이 이제 만약에 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기관과 외국인들이 그 물량을 받죠. 왜? 개인과 반대로 하니까. 맞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이 수급의 손바뀜이 일어난다면요, 시장은 계속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왜? 인버스가 그걸 보여주는 거죠, 수급에서. 그러니까 개인들은 레버리지로 많이 먹었을까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레버리지로 많이 수익을 냈을까요? 저는 못 냈다고 봐요. 100%, 50% 못 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조금씩 올라올 때마다 레버리지를 정리하고 인버스를 갈아타는 시점이 바로 이때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장이 만약 하락이 본격화됐을 때는 인버스 수급도 이런 식으로 바뀔 겁니다. 예. 왜? 인버스 조금만 올라오면은 어떻게 되죠? 가격이 올라오면은 팔죠. 예.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잖아요. 외국인들이 최근에 많이 올려놔서 매수가 들어와서 삼성전자 6만 원이 넘어갔잖아요. 삼성전자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수익을 많이 냈을까요? 못 냈습니다. 왜? 대부분 어디서 팔았죠? 5만 원에서 5만 2천 원에서 5만 3천 원에서 박스권에서 횡보하니까 지겨워서 다 팔았죠. 왜? 그때 당시에는 뭐 다른 종목들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테마 종목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무조건 인버스가 개인들이 많이 샀다고 해서 여러분들 인버스가 못 올라간다, 시장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거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지수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인버스는 가격이 올라가니까 올라갈 때마다 팔 거예요. 손절을 치거나.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참고하시라고 제가 인버스 수급을 한번 가지고 나와봤고요.
자, 그러면 만약에 저는 반드시 시장은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조정이 온다면 어떤 섹터로 여러분들이 포트를 구성해야 될지 지금부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국판 뉴딜에서 찾아보자. 이전에 뉴딜 관련주들이 나왔는데 아마 뉴딜 관련주들이 우리가 만약에 이번 조정 하락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조정 하락이 나왔을 때 어떤 종목들 위주로 내가 사야 되겠다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실제로 유망한 섹터는 정해져 있습니다. 뉴딜에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정권이 만약에 교체가 되더라도요. 이 뉴딜 정책들은요. 기재부에서 계속해서 관여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최소 5년 정도는 지속될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입니다. 그 부분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언젠간 시행했어야 했습니다. 어떤 걸요? 뉴딜. 4차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근데 코로나19가 도달해서 이게 시일이 가까워진 거예요. 좀 더 빨라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전에 아마 그 새마을운동 1960년대에 있었죠. 62년부터 1980년대까지 경제개발 5개년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새마을운동 해가지고 모자 쓰고 뭐 고속도로 뚫고 막 그랬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과 지금 비슷한 구간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때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없었잖아요. 네. 그러한 비슷한 구간을 보시기 때문에 국가 산업이 이제 체질 변화를 하는 이 단계가 바로 한국판 뉴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장이 조정 하락이 나왔다 했을 때 미리 종목을 지금부터 공부를 해놓으셔야 돼요. 어떤 종목이 탑픽 종목이 될지를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종목들을 한번 제가 섹터별로 말씀드리는데 자, 첫 번째는요. 소부장입니다. 소부장. 네, 소재 부품 장비, 특히 국산화 육성 관련 섹터죠.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이제 워낙 유명한 종목이죠. 동진세미케 그리고 SNS텍, SF 반도체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좀 올라오고 있는 사명이 바뀌었습니다. 원래 코오롱 그 첨단 소재였는데 PI 첨단 소재. 요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거든요.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들. 그래서 요 종목들 위주로 한번 지금 바로 사시려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시장이 조정이 나왔을 때 이런 종목들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살펴보자는 얘기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2차 전지 섹터보다는 수소 관련 섹터. 물론 2차 전지와 수소를 동시에 하면은 너무나 좋겠죠. 그래서 근데 저는 2차 전지보다 수소 관련 섹터. 왜? 지금 정부가 물론 이제 2차 전지도 좀 밀고 있긴 하지만 수소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앞으로 한 2년 정도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종목 중에 탑픽 종목에 일진다이아가 있고 그리고 현대차가 거래하고 있죠. 세종공업. 그리고 에스퓨어스의 탄소가스 배출권에 대해서 실질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슈캠스라는 좀 무거운 종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쪽으로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빅데이터와 자율주행. 뭐 다 아실 것 같아요. 빅데이터. 그래서 대표적인 종목은요. 데이터 솔루션. 빅데이터 관련된 부분이겠죠. 그리고 LG 이노텍. 조금 생뚱맞을 수 있는데 5G 자율주행 모듈을 최근에 개발에 성공을 했고 실제로 자율주행 섹터와 좀 연관돼 있습니다. LG 이노텍 하면 사실 뭐 애플밖에 생각이 안 되실 것 같은데 이런 IoT 산업과 좀 병행할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 그래서 대형주 중에서는 LG 이노텍이라는 종목이 있고 라닉스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IoT 쪽이죠. IoT 모듈 쪽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장이 조정이 뭐 언제 나올지 몰라요. 뭐 얘기하고 나오겠습니까? 갑자기 나오는 거죠. 갑자기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시장이 조정하게 나왔을 때 이 유망 섹터들을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종목을 사라는 게 아니고 이와 비슷한 섹터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리서치를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자료도 찾아보세요. 요즘에 너무나 좋잖아요. 구글에서 검색하도 되고 뭐 유튜브를 통해서도 검색하면은 그와 관련된 그 종목에 대한 펀더멘털도 많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위주로 생각을 했다가 시장이 조정하락이 나왔을 때는 남은 그 가지고 있는 현금 가지고 이런 종목을 저가권에서 매수한다면은 차후에 저는 아직 버블이 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최악의 상황이 왔을 때 미국에서 연준에서 마이너스 금리가 딱 들어가면은 그때 엄청난 버블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버블을 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뭐 주식 트레이딩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제가 계속 지난주부터 현금 50% 보유하자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좀 하시는 시간을 가져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말씀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신고해서 주파수 자세한 부분들은 여러분들 유튜브를 통해서도 검색하시면 나오니까 그 부분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주파수 마지막 방송을 합니다. 한 달 좀 쉬었다가 다시 조금 체력을 보충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